그때 이 조정의 풍경을 보여주는 한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고려에서 가장 높은 관청이 중서성이고 그 다음 높은 관청이 추밀원인데 중서성과 추밀원의 풍경입니다. 먼저 추밀원. 당시 추밀원 관리 가운데 무인들이 많았다. 그렇죠. 무신정변 일으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그 자기 마음대로 승진을 해서 관직을 가졌으니까 추밀원의 무신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추밀원사 김영존과 추밀원 부사 손석이 같이 추밀원에 있으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욕을 하고 싸웠는데 마치 호랑이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서 동료들이 위축되어 슬금슬금 물러났다. 자, 추밀원에서는 둘이 그렇게 싸우고 있고 중서성에서는 이민과 두경승이라는 또 무신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내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힘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민 키가 8척에 힘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민이 으스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 자랑을 하길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때려 눕혔소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기둥을 치니까 건물의 석가래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두경승이 그 말을 듣고 그거 언제적 일이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맨주먹으로 이렇게 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달아났어 하면서 맨주먹으로 벽을 치니 벽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사람들이 재상이라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뒤에 이민이 두경승과 정사를 논의하다가 정치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해서 마상을 입어서 주먹을 휘두르며 기둥을 막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공을 세웠다고 나보다 위에 있느냐? 왜 네가 나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중서성에는 이민과 두경승이 있고 추밀원에는 손석과 김영존이 있다. 이렇게 깡패 같은 놈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를 지어서 이 세태를 조롱합니다. 나는 이민과 두경승이 두렵네. 그 당당한 모습이야말로 진짜 재상답구나. 머릿속에 근거 없이 힘 자랑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당당한 재상답구나 비꼬는 거죠. 중서성의 선어에만 있으면 만고의 제일가는 권풍을 날리겠지. 완전히 무협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롱을 받아요. 그런데 두경승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도 무신입니다. 그런데 전주 만경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경현은 지금 전라북도 김제인데요. 두씨가 희성이죠. 두씨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저쪽 황해도 해풍군에 두씨가 있고 충청도 서산군에 두씨가 있고 여기 전라도 만경현에 두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풍두씨, 서산두씨, 만경두씨 이렇게 있었던 건데 지금은 만경두씨만 남아있고 이 두경승이 바로 그 만경두씨예요. 이 사람은 성품이 후덕한데 글이 모자라고 글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런데 같은 무신이지만 두경승의 길은 정중부나 이민과는 달랐어요. 이 사람이 공학군, 이것도 왕실의 친위군입니다. 이 친위군이 되었을 때 수박하는 사람들이 불러다가 야, 너 와서 우리랑 같이 수박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 너 와서 우리랑 같이 족구하자 뭐 이런 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길 가려고 해요. 거길 가면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민이 수박자리에서 의종 눈에 들어서 출세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군인들이 자꾸 이제 수박 같은 거 하면서 왕의 눈에 들으려고 애를 쓰던 그런 때인데 두경승은 장인이었던 문유보라는 사람이 장인의 그 관직이 상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열은 이민하고 다르게 뭔가 좀 있는 집안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무신이었던 거예요. 장인이 수박은 천한 기술이다. 장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군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너 그런 꼬임에 빠지면 안 돼. 장인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았다. 난 수박으로 출세하지 않을 거야. 정중부의 난 때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무인들이 남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 많았으나 두경승은 홀로 대궐문을 지키면서 추호도 범하지 않았다. 남다르죠? 명종초에 이의방이, 권력을 잡은 이의방이 그의 명성을 듣고 발탁을 했다. 이래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고 조이총의 반란을 진압하고 공을 세우는데, 조이총의 반란을 진압하러 파견되었을 때 온정과 신의로 평소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경 사람들 중에 성에서 나와 투항하는 사람이 많았다. 뭔가 존경받는 무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민과 같이 출세를 해서 동시에 문화시중에 임명됐는데 두경승은 판이부사가 되고 이민은 판병부사가 됩니다. 이부의 판사, 판이부사가 서열 1위, 병부의 판사, 판병부사가 서열 2위예요. 자, 이러니까 두경승이 이민보다 한 자리 서열이 더 앞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이 중서성에서 마구 욕을 퍼부었으나 두경승은 웃기만 할 뿐 상대하지 않았다. 둘이 이런 관계인 거예요. 이민은 자꾸 막 대드는데 두경승은 나는 너랑 싸우기 싫어. 내가 너 따위와 싸우겠냐, 뭐 이런 식의 이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최충원이 집권한 다음에 두경승도 자연도가 지금 우리 공항 있는 영종도입니다. 여기로 유배가 됐고 섬에서 울분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다. 두경승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두경승이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이 그 금을 훔치려고 독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민이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물론 관직으로는 두경승보다 아래였지만 두경승은 자기가 나서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실권자는 이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민은 다른 무신 권력자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묻고 다녔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이 고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왕이 될 상인가를 묻습니다. 명종 23년 1193년 남적이 봉기했다. 남적은 개경보다 남쪽에 있는 모든 지방, 여기에서 일어난 밀란을 다 남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성스러운 데가 운문의 김삼이와 초전의 효심이었다. 운문은 경상도 청도고요. 초전은 지금 경상도 울산 또는 성주예요. 경상도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유랑민을 불러 모아 주연을 습격하고 노략질했다. 불러 모은 이 유랑민이 뭔지 이거는 밀란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왕이 대장군 전존걸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여기에 이지순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지순이 누구냐면 이의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민이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이번에는 꿨느냐면, 붉은 무지개가 두 겨드랑이에서 생기는 꿈을 꿔요. 겨드랑이에서 무지개가 생기는 꿈. 이거 뭔가 좀 특이하죠. 뭔가 나쁜 꿈은 또 아닌 것 같죠. 이걸 가지고 이거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고려에 어떤 이야기가 떠들고 있었냐면, 용의 후손이 12대에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걸 용손 12진, 용손이 12대에서 진, 다 한다, 끝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자가 나타난다. 18자 18자 쓰면은 이게 2가 되잖아요. 용손이 12대에 끝나고 이씨가 왕이 된다고 하는 이런 참설이 민간에서 돌고 있었는데, 이민이 이거를 믿은 겁니다. 믿고 싶었겠죠.
이민이 헛된 생각을 품고 왕이 되려는 헛된 생각을 품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름난 사람들을 등용해요. 이러면서 헛된 명예를 추구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 생각을 구체화시킨 게 뭐냐면, 자기가 경주 출신이다. 영일, 그러니까 지금 포항인데 여기가 큰 세력권으로는 경주 세력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주 출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라를 부흥시키려는 뜻을 품었다. 내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될까? 신라를 부흥시켜서 그 부흥된 신라의 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서 김삼이 효심과 내통했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지를 않고 오히려 반란군과 내통을 하면서 신라를 부흥시키는, 다 경상도 일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지순이 토벌군으로 가서는 은밀하게 적과 김삼이 효심과 연락을 주고받으니 그로 인해 군대의 동정이 누설되어 거듭 패배를 당했다. 진압하러 간 군대가 계속 패배를 당한 거예요.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지휘부에 내통하는 간첩이 있었으니까 이길 수가 없죠. 지휘관 전존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이지순을 처벌하면 그 아비가 나를 해칠 것이고, 처벌하지 않으면 적이 더 날뛸 것이니 그 죄가 장차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내가 이지순을 처벌해도 나는 무사하지 못하고, 이지순을 처벌하지 않아도 패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자결을 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민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신라 부흥과 연결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모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계속 이씨들이 왕 되겠다고 하잖아요. 이자겸, 이고, 이의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성계. 이걸 18자 위왕, 18자가 이니까 이가 왕이 된다. 목자 득국, 나무목 아래에다가 아들 자자 쓰면 이것도 이자가 되니까 목자 득국,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고려시대에 왜 나오게 되냐면,